50조 추경 거부는 헌법 파괴입니다. 지난 29일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한 50조 추경을 거부했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홍 부총리와 재정당국은 정권 말기에 갑작스러운 우국 충정의 결기를 보이며 정치적 합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370조였던 예산이 607조가 되었습니다. 재정당국이 그토록 염려한 재정 건전성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매년 추경을 했고 그 규모는 150조 원이나 됩니다. 2017년 660조이던 국가 부채는 올해 1075조 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돈이 거의 선거용으로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뿌려졌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뿌려졌습니다. 완전한 법치 파괴의 현장을 우리는 5년 동안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은 손실보상을 외면하고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며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방어하는 데 힘을 쓸 뿐 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을 갈라치게 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재정당국의 고위 관료들은 헌법에 있는 손실보상이라는 법 정신을 무시하며 사람이 죽든 말든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재정을 망쳐왔던 분들입니다. 그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기재부 고위 공직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특히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취임 이후 3년 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재정을 파탄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쯤 되면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합의한 추경을 거부합니다. 방역 때문에 파산하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국민들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결정하고 소신으로 포장하는 기재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 부처입니까? 도대체 이런 변신을 결행할 용기는 무엇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어깃장을 나서 나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투쟁한 경제부총리로 남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무모한 용기에 대해 철학이 없는 욕망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소신도 없이 이리저리 출세만을 쫓았던 소설 껍빗단니의 주인공 이인국이 생각납니다. 일제 식민지 때는 친일로, 소련군이 진주하면 껍빗단니로 변신하고 미국이 득세하면 바로 친미인사로 돌변한 지식인 엘리트가 소설의 주인공 이인국입니다. 그는 철저한 부역 인생으로 성공했으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저열한 출세 지향적인 철학이 성공을 담보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홍 부총리가 부역자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걱정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 엘리트였다면
지난 3년 동안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 하나의 발언이나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남겼어야 합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국민의 자유, 사유재산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둡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본, 미국, 유럽은 이 정신을 지키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미국이 통행 금지를 강행하고 상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인 식당의 마크 김 씨는 13만 5천 달러를 거의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30년 상환 조건에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프랑스는 같은 기간 동안 봉쇄와 해제, 재봉쇄를 반복했으나 자영업자들에게 휴업 보상금으로 손실을 메워주었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한국인은 피해가 없이 장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선진국에서는 한국인은 살 수 있었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장사한 한국인만 죽어가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이러고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까? 홍 부총리는 좌파 이념에 찌든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헌법은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껍빛단 이 같은 부역자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세우고 공정과 원칙을 회복하려는 의지 때문에 당선되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의 철학을 존중하여 즉각 추경 50조를 편성하기 바랍니다. 정치는 감성적 합의입니다. 이성적 협의가 아닙니다. 서로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분열을 막고 번영으로 나아가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우리 당과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 첫 장 첫 페이지에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표가 되지 않더라도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국가를 지속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20대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며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마침내 원한을 뒤로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똑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추경 합의는 국민의 명령이며 이 나라 정치 시스템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준엄한 명령을 홍 부총리는 무슨 근거로 거부를 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엄청난 도전적인 거부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이 정치보다 위에 있다는 오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홍 부총리에 대한 저의 비판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급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3년 동안 이 나라의 부총리였다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재정당국은 여야가 합의한 50조 추경안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31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감사합니다.